다음 경기 이제 LA 램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인데 뭐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는 펠컨스에게 속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정말 이번 시즌 펠컨스를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사실 공격에서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너무 무기력하다. 진짜 왜 이런 성적밖에 안 나오나. 일단 오펜시브 라인이 좀 많이 좀 취약해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공격 리듬이 깨지고 맷 라이언이 프레셔를 많이 당하고 색도 당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날은 사실 맷 라이언이 부상까지도 당했어요. 그렇죠. 발목 이제, 부상. 네, 그래서 뭐 얼마나 경기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조금씩 악재가 계속 쌓여간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리듬이 깨지니까 사실 출발점이 뭐였나부터 사실은 찾아보려면 좀 걸릴 것 시장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펜시브 라인도 취약해졌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격 그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쿼터백 부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오펜시브 라인이 취약한 팀들은 항상 쿼터백이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애틀란타는 이제 결국 맷 라이언 부상 물론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다음 주 시옥스전 출장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결국 이런 그런 선순환 거리가 깨진 것이 결국 이제 쿼터백 부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 네.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펠컨스인데 LA 램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운스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연패 뒤에 네. 사실 바운스백을 했고요. 이 램스가 어쨌든 이날 보면 어쨌든 제일런 램스의 데뷔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주목을 끌었고 특히 어쨌든 주목을 끌었던 거는 어쨌든 제일런 램스 하면은 뭐 리그 정상급의 코너백 그리고 이날 매치업한 리시버가 리그 정상급의 리시버 그 훌리오 존스 네. 그 매치업이 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누가 이겼냐?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긴 것 같다. 왜냐하면 기록상으로 봤을 때 훌리오 존스가 이날 제일런 램스하고 매치업에서 리셉션 6개 거의 100야드 가까운 리시빙 야드 기록했거든요. 나쁘지 네. 않죠. 그리고 제일런 램시로 봤을 때는 첫 경기인데 제일런 램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램스 수비 전략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의 넘버원 리시버를 막아주면서 이제 램스가 뭘 하냐면 이제 리시버들에 대한 신경은 그걸로 좀 어쨌든 믿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패스러시에 좀 더 신경을 쓰더라. 그러니까 딜라인과 라인베커들이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날 그래서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램시 혼자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네. 그 정도로 램시의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게 피터스를 안 보내고 그리고 램지를 데리고 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마커스 피터스를 그냥 데리고 있었으면 두 명의 양쪽에 좋은 코너백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맨투맨 매치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패스러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더구나 탈립도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뭐 마커스 피터스는 이제 뭐 트레이드가 됐지만 피터스의 단점은 사실 뭐 아니면 도라는 빅플레이를 한 방씩 내줄 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따 말씀드리려고 좀 했는데 피터스의 단점이 이제 빅플레이를 내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랜디 모스 아시나요? 네. 랜디 모스라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리시버라고 생각해요. 기량만 놓고 봤을 때 기록은 제이라이스에 딸리지만 근데 이 랜디 모스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쉰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현지 표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Take place off. 그러니까 가끔씩 본인이 주인공이 아닌 플레이, 그러니까 본인이 라우트 러닝에서 공을 받는 플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블로킹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다 못해 블로킹 아니라 다른 라우트를 뛰더라도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뛰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코이 이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항상 그런다는 건 아니고 가끔씩 본인이 패스를 받는 플레이로 디자인이 된 플레이가 아니면 가끔씩 이제 나태해지고 본인이 약간 은근슬쩍 빠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더라라는 게 랜디 모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공격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면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사실은 티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크게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수비는 다르죠. 근데 마커스 피터스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피터스가 가끔씩 테이크 플레이스 업 하면은 오픈 리시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러다 한 방씩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런 거죠. 감독이나 코치가 볼 때 얘 실수했네. 한번 뚫렸네. 이게 아니라 얘 이번에 안 막았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감독들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정말 열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한마디씩 하고 화도 내고 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얘가 또 픽식스를 하네? 뭐 이러면은 사실 또 잘해서 뭐 이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팀에서는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좀 골칫거리라는 네. 거였던 거죠. 근데 마커스 피터스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빅플레이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커스 피터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킵 탈립도 어차피 빠졌는데 네. 거기에 제일런 램시하고 붙어서 두 명의 정상급 네. 코너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런 램시가 와서 마커스 피터스도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되게 좋은 콤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셧다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좋은 코너백 두 명이 있으면서 패스는 이제 그 코너백들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 포지션 선수들은 이제 다른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날도 보면 램지가 와서 조금 그런 모습은 좀 더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날 램스 패스 러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맷 라이언을 뭐 프레셔를 잘 했는데 특히 전 이날 한번 좀 주목해보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면 이날 혼자 색을 3개 기록했던 단테이 파울러. 근데 단테이 파울러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뽑힌 선수예요. 근데 2015년이 어떤 드래프트냐면 전체 1순위가 윈스턴, 네. 2순위가 마리오타, 그리고 3순위가 이제 단테 파울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을 제외하고는 전체 1순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학 때 잘했던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당시에 이제 잭슨빌에서 뽑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프로 데뷔하기 전에 프리시즌에 ACL 파열,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처럼 전방 십자인 됐어요. 아니요, 저는 MCL. 네. 근데 어쨌든 그 ACL 파열로 루키 시즌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선수가 특징이 뭐냐면 대학 때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뛰면서 라인베커로 뛰었었거든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드래프트된 잭슨빌은 4-3 시스템을 쓰면서 이 선수를 이제 디펜시브 엔드에 쓰고 특히 이제 거의 잭슨빌에 보면은 칼라이스 캠블, 야닉 앵가크웨이라는 좋은 두 명의 북핸드 디펜시브 엔드 두 명 있잖아요. 그 뒤에 있었던 거죠, 후보로. 그러니까 단테 파울러가 사실 재기량을 발휘 못하고 시스템에 안 맞고 이러다가 이제 작년에 시즌 중반에 잭슨빌에서 LA 램스를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램스는 이제 3-4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본인이 대학 때에서 뛰었던 라인베커 포지션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 올 시즌 이제 초반에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서서히 본인 기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색을 3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큰 활약을 했는데 램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해온 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파울러 입장에서도 본인한테 잘 맞는 시스템을 잘 찾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걸 좀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 파울러가 잭슨빌에서 있다가 트레이드되어 선수거든요. 그리고 올해 잭슨빌에 있었던 제일런 램지를 트레이드했거든요. 그러니까 램스는 2년 연속 그러네요. 잭슨빌에서 탑 5로 뽑았던 수비수들을 트레이드해 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이 제일런 램지가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번째로 뽑힌 선수거든요. 그 해 첫 번째 픽이 누구였다? 제러드 고프였다. 그러니까 램스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탑 5에 뽑힌 선수 2명이나 이제 또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램스의 트레이드가 이번에 이런 좀 재밌는 요소가 있다. 네. 1라운드 1번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어쨌든 뭐 아쉽긴 하지만 작년에 슈퍼볼도 한번 가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선수와 이제 이 션 맥베이 감독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연구를 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작년만큼의 파괴력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해요. 원인 중에 하나는 저 이제 타드 걸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지금 보면 뭐 이날 이기긴 했지만 램스 공격에 그다음에 션 맥베이의 전략에 리그가 전체적으로 캐치업하고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보면 맥베이만이 아니라 맷 내기도 그렇고요. 작년에 정말 선풍적인 그런 어떤 그 활약을 펼쳤던 감독, 쿼터백들한테 지금 이제 리가 전반적으로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야 된다. 그렇죠. 리그가 어쨌든 뭐 살아있는 생물처럼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어차피 뭐 모든 경기는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따라가는데 그 변화에 앞서서 먼저 변해야 계속 어쨌든 사실 앞에 서서 계속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아쉽다.
어쨌든 이제 램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휴스턴 텍산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23 이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를 무너뜨린 휴스턴 텍산스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둘 다 예상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콜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자코비 브리셋이 예상외로 현재 시점까지 정말 시즌 초반을 잘 치러오고 있는데 이 앤드류 럭 선수가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이 팀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지금 보여줬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돼요. 재밌는 상상인데 저는 사실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이날 이게 저는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저 첫 번째 줄에 적은 게 자코비 브리셋의 인생 경기였다. 정말 잘했거든요. 네. 기록이 326야드, 뭐 어떤 패싱 야드도 많았지만 터치다운 4개에 인터셉션 없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디션 왓슨한테 이긴 경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이제 예상을 할 때 앤드류 럭이 없네. 그러면은 얼마나 이 팀이 기량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백업이기 때문에 자코비 브리셋이 백업이기 때문에 버티긴 하더라도 그리고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을지더라도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보는 중간에 계속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앤드류 럭이 있었어도 이거보다 많이 잘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경기를 워낙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사실 그 콜츠가 이번 시즌을 어쨌든 계속 이제 자코비 브리셋 체제로 갈 것 같은데 네. 내년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를 할 만한 쿼터백도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이제 드래프트 순위가 낮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쿼터백을 뽑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콜츠가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굳이 쿼터백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 정도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서 32개 팀을 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32개 팀 중에 지금 콜츠보다 주전 쿼터백 상황이 더 좋은 팀이 몇 개나 있나.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12개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이런 거 말고 이 팀은 콜츠보다 쿼터백 상황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이런 팀들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다. 여기는 뭐 비슷하지. 이런 거 말고 확실히 이 팀은 지금 쿼터백 상황이 콜츠보다 낫다. 주전 쿼터백이 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셌을 땐 12개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32개 팀 중에 32개 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코비 브리셋이 바꿔 말하면 리그 중간급 정도의 주전 쿼터백이 아니냐. 중간 이상은 한다. 그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너무 많이 간 걸지도 모르겠는데 오버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앤드류 럭이 있을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워낙 더 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까지 갔는데 그래서 저는 브리셋이 진짜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했었던 게 휴스턴 텍산스 선수들이 너무 이 에스트로스의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닌가. 그날 뭐 저지 입고 나와서 막 네, 연습하고 일단 뭐 그 출근 복장이 다들 뭐 알투베 유니폼 막 이랬잖아요. 너무 이 에스트로스 뽕을 심하게 맞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트로스가 이렇게 잘하면 본인들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경기에 도취된 나머지 오히려 경기에 집중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상승세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그런 분위기를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팀이 워낙 이 선수들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서로 이제 붐업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브래그먼의 이 세레모니 기억나시죠? 뭐 어떤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휴스턴 선수들이 보통 뭐 잘하고 나면 이 카메라 앞에서 뭐 세레모니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거를 JJ 와 선수가 똑같이 따라하고 약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마 그 이제 허리케인이 그렇죠. 한번 온 이후에 이 텍산스도 그렇고 이제 애스트로스도 그렇고 이 두 팀이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좀 그렇죠. 같이 공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공통 분모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뭐 친분도 쌓고 원래도 이제 뭐 같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친하긴 하지만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왜냐면 또 정말 극적으로 6차전 승리하면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워크오프 투런 홈런. 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선수들도 조금 이제 그 승리에 너무 도취된 게 아닌가. 그때 중계할 때 이제 명재 선배가 얘기를 하셨던 게 그 왓슨이랑 이제 벌랜더랑 밥을 먹기로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 중계하실 때 또 카우보이스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전 그거 보면서 또 약간 또 상처를 현 시점 이 텍사스 주에 있는 팀 중에는 에스트로스가 제일 뭐 잘 나간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런 최근 몇 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현 시점이었나? 최근 몇 년 동안 맞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날 콜츠가 어쨌든 승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텍사스가 왜 패했냐라는 걸 좀 뽑아보면 사실 마지막까지 원 포지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콜츠는 초반에 계속 터치다운을 했고 텍사스는 전반에 3번이나 레드존에 갔는데 그걸 3번의 필드골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12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터치다운 한 번과 필드골 하나의 차이가 4점이니까 3번의 필드골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계속 쫓아가는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막판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영향이 나왔냐면 무리하게 포스트하는 공격도 하고 고프리도 여러 번 했고요. 잘 안 되기도 했고 또 막판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무리한 패스하면서 인터셉트도 당하고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풋볼이든 뭐 다른 종목이든 진짜 잘하는 팀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다. 근데 이제 이날 보면 콜츠가 그레이트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이날 콜츠는 다 기회가 왔을 때 터치다운도 연결했는데 텍산스는 그게 다 아쉽게 필드골로 그쳐서 결국 나중에 이게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올 시즌의 경기력은 좀 솔리드하다라는 느낌을 줘요. 단단해요. 네, 굉장히 뭔가 정상급이라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중상위권의 어떤 전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기복이 심하지도 않고 탄탄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뀌긴 하지만 정말 자기가 가진 기량들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텍산스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어떤 좀 결정력,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텍산스 경기는 이기든 지든 텍산스 경기는 항상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특히 이제 그 디션 왓슨이 원래 이제 리시버가 그 호킨스, 윌 풀러, 키키 큐티.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케니 스틸스까지 왔잖아요. 리시버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웬만한 팀에서 이걸 다 막기가 힘들고 디션 왓슨이 롱볼도 잘 던지고 본인이 뛰기도 잘하기 때문에 이 텍사스 경기는 거의 항상 재밌어요. 그래서 이날도 참 재밌다라는 걸 느끼면서 봤는데 뭐 어쨌든 텍사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패했습니다. 텍산스와 콜츠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 다음 이제 살펴볼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9대0으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 경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 그러면 이전 투구. 저는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어글리 게임. 어글리 게임. 그러니까 사실 날씨가 안 좋았죠. 비도 오고 뭐 상당히 이제 뭐 선수들에서 나중에 막 슬라이딩 세레머니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 투구라 그랬거든요. 이전 투구가 진흙탕 개싸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개싸움이었죠. 그야말로 이제 진짜 그 말이 너무 딱 들어맞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를 원래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냐면 49너스의 옛 경기장, 캔들스틱 파크에서 이런 경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비가 오면 더 그랬지만 49너스 예전 그 캔들스틱 파크가 어디에 있었냐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딱 그 베이에 인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수증기가 항상 이렇게 습하잖아요. 수증기가 많고 이게 그 바다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습해서 비가 오면 더 심하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장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미끄러지고 다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명목으로 해서 이제 새 경기장을 지어서 이제 간 건데 이날은 49너스가 원정 경기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게 약간 예전에 전 항상 기억에 남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49너스하고 램스가 예전에 몇 년도인지 기억에 남지 않지만 NFC 챔피언십의 경기에서 진짜 말씀하신 그런 이전 투구 경기를 했던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레드스킨스 경기장에서 49너스가 그런 경기를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치열한 진흙탕 싸움이 펼쳐졌는데 어쨌든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6연승을 달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990년 이후에 처음으로 6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했다 그래요. 상당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10승 무패. 1990년이요? 네, 90년. 아, 1990년이구나. 그때 이제 뉴욕 자이언츠하고 둘이 같이 10승 무패를 했더네요. 그리고 그때 AFC에서는 버플로. 그러니까 그때 세 팀이 네. 상당히 이제 뭐 거의 무패 행진을 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자이언츠, 뭐 빌스, 49ers의 3강 체제였는데 결국 이제 자이언츠가 슈퍼볼에서 빌스한테 한 점 차로 이겼던 그 해인데 그 필드골 네, 실패. 필드골 그 해인데 그게 이제 49ers가 전승했던 10전 전승까지 갔던 그 마지막 해군요. 콩라인의 시작. 아, 콩라인. 네. 뭐 아무튼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나이너스가 6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좋은 성적으로 이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올 시즌에 이제 카일 셰너한 감독이 더욱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스킴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팀에서 쓰고 있는 게. 그런데도 이 팀을 지금 6승 무패로 이끌고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하죠. 본인이 굉장히 유연한 전술적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대단하고 이날은 어쨌든 사실은 이제 9대 0이었기 때문에 야구가 아닌 이상 이런 수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셧아웃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보면은 어쨌든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 그런데도 어쨌든 49ers는 필드골 3개를 했고 네. 상대방을 셧아웃했다라는 게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레드스킨스 입장에서는 이날 되게 아쉬운 게 49ers를 업셋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양 팀이 그 정상적인 날씨에서 붙었을 때 공격 싸움을 했으면은 차이가 더 많이 났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날씨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상대편 공격도 안 되는 상황. 이러면서 사실 패스 공격이 어려우면 이럴 때는 러싱 공격 중심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레드스킨스가 잘하는 게 상대적으로 강한 그 온라인 뒤에서 이제 러싱 공격하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여건이 참 이기기 좋았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뭐 가로폴로는 꾸역꾸역하면서 이제 뭐 자기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줬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이 또 한 가지 좀 볼만했던 건 닉 보사. 아, 닉 보사죠. 저도 이제 닉 보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닉 보사가 이날 기록으로 보면 색 하나, 태클 폴로스 4개, 그다음에 이제 팀 내에서 최다 태클 7개를 기록했는데 이 본인의 성적만이 아니라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닉 보사가 옴으로 해서 다른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다른 선수들마저 이제 잘한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낙수 효과.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되게 이 경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잘하는 선수, 이제 그레이트 플레이어는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되게 잘하게 만든다. 네. 근데 지금 닉 보사 신인인데 그렇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고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닉 보사가 시즌 전에 이제 프리시즌 때 발목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무릎 부상인 줄 알고 시즌 아웃까지도 우려를 했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게 발목 부상이었고 회복해서 돌아와서 지금 완전히 진짜 업그레이드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선수 한 명이 와서 그렇게 이제 수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면서 이 선수는 쇼맨십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 깃발 이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뭐 상당히 훌륭한 선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형인 조이 보사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드래프트 시즌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형보다 더 뛰어난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직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이르지만 조이 보사도 워낙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닉 보사는 어쨌든 충분히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형만한 아우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아니 뭐 이게 형을 넘어서느냐라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넘어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만한 아우는 어쨌든 있다. 네. 일라이는요, 일라이. 일라이는 우승 횟수는 똑같아요. 우승 횟수는 형만 해요. 아 우승 횟수만 형만 했다. 우승 횟수는 형만 그러니까 했다. 형만한 구석이 1은 있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형보다 난 거 뭔지 아세요? 브레이디를 이겼다. 브레이디한테 더 강해요. 그건 맞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거 뭐 JJ 왓이랑 TJ 왓 그렇죠. 봐도 TJ 왓도 훌륭한 선수긴 한데 JJ 왓이 워낙 훌륭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좀 차이가 나고요. 근데 지금 닉 보사는 봤을 때 조이 보사가 더 자극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또 하나의 정말 좋은 형제 스타가 탄생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자이언츠인데요. 역시나 이제 저희가 제한카였는데 역시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카디널스에서 이날 수훈 선수는 이 3개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체이스 에드먼즈였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다저스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면 이제 뭐 유현진 도움, 예전에 박찬호 도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날은 에드먼스가 확실한 도움이었어요. 그 카일러 머리 도움이었고 네. 뭐 한 명 더 뽑자 그러면 수비에서 챈들러 존슨 이날 색을 4개를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공수에서 이렇게 카일러 머리를 많이 도와주더라. 이게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이 경기에 사실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이 경기에서 이 펜서스의 타이트엔드 그렉 올슨이 이 경기를 해설을 했거든요. 네네. 네. 아니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위튼도 타이든드 출신의 해설위원이었는데 위튼보다 제가 봤을 때 위티가 모자랄 것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 중간 이제 뭐 말을 절고 이런 타이밍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레고 올슨 굉장히 지금 바로 해설자로 데뷔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뉴욕 자이언츠의 이제 두 번째 터치다운이었죠. 이제 펀트 블락에 이은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막이 세이프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팟빵에도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이 하늘나라님이 이제 이게 자막에도 세이프티라고 나왔는데 왜 이게 터치다운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펀트 블락이 되면 이게 사실 펌블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엔드존 안에서 자이언츠 이제 측이 공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터치다운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공이 굴러서 이제 엔드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던 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세이프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이 자막은 현지 중계진들이 잘못 내보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왜냐면 방송사에서도 가끔 보면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런 경우 좀 적긴 하지만 이 자막이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중계 방송사의 자막 실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다들 뭐 실수는 있을 수 있죠. 휴먼 에러. 그렇죠. 네, 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엔드존 안에서 이제 이 공이 정지를 했기 때문에 터치다운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이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해왔는데요. 머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네,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일단 어쨌든 카일러 머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3연승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리프 킹스베리의 감독과 함께 이제 둘 다 이제 신인인데 감독으로서 신인, 쿼터백으로서 신인인데 둘 다 어쨌든 이제 3연승을 했다라는 게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의미고,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둘 다 좀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켓에서의 패싱 능력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많이 이제 뛰고 스크램블링하는 쿼터백들이 욕심이 나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딩 타이밍을 잘 못 잡거나 늦게 잡거나 하는 건데, 1야드 더 가려고. 근데 이제 카일러 머리도 그런 부분을 스마트하게 하더라.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1야드 더 가는 것보다 부상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스마트하게 잘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에런 로저스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공짜 플레이 그거를 이날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에런 로저스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업사이드한 걸 보고 바로 그냥 롱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패스 인터피어런스로 아마 연결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수비가 실수하면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는 이런 게 정말 스마트한 플레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스마트해진다라는 게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판단 미스도 몇 개 좀 보이긴 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몇 개를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패스 러시가 들어와서 그거를 피해서 이제 뒤로 스크램블링 할 때 조금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항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색을 피할 수가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색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너무 뒤로 피해서 스크램블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빅 로스를 만들었다.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경험이 제일 스마트한 건 이제 파켓만 딱 벗어나가지고 버리는 밖으로 거죠. 버리는 게 제일 스마트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제일 스마트하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색당하는 네.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넥스트 플레이를 위해서 그냥 사실 한번 이렇게 쉬어간다 라고 하는 게 나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플레이도 있었어요. 이제 러닝백하고 이제 패스 플레이였는데 이제 사실 이제 라인 업 스크리미지 뒤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레터럴 패스죠. 그거를 이제 하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러닝백이 백필드에서 패스를 받으려고 할 때 이미 러닝백 앞에 수비가 플레이를 읽고 여러 명이 이미 그 러닝백한테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봤으면 사실 그걸 보고 그걸 패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레터럴에서 못 잡으면 이거 바로 펌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냥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이제 후반 투미닛 워닝 뭐 직전에 3점 차를 이제 한 포제션 앞선 상황에서 이제 필드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제 전진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본인이 득점도 해야겠지만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퍼스트 다운도 만들어야겠지만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사이드라인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기 전에 슬라이드해서 사이드라인 안쪽에서 슬라이드해서 시간을 계속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플레이가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루키 미스테이크이다. 경험 부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그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 현지에서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를 두고 지금까지 평가는 리얼들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뭐 더군다나 지금 이제 3연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토달할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지난 시즌 전력과 올 시즌 전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뭐 카일러 머리 선수 많이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카일러 머리 선수가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선수가 확실히 저시 로젠보다는 위다. 네. 저시 로젠보다는 뭐 위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빌리티가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파켓이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플레이 옵션이 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 이 선수가 이제 신체 조건이 키가 좀 작고 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뭔가 좀 패스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 이런 걸 다 불식시키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현재까지 카일러 머리 선수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 이렇게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따가 그 러셀 윌슨 얘기할 때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니얼 존스에 대해서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데니얼 존스가 이날 사실 두 선수 다 마찬가지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데니얼 존스도 보면 파켓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오프ensive 라인이 막아줄 때는 패스가 상당히 정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날 그 타이랜드 렛 앨리슨에게 던진 패스 그래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패스는 정말 수비 2명 사이로 그다음에 세이프티까지 이렇게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3명이 이렇게 3대1의 커버리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패스를 잘 떨궈져서 터치다운을 만들어주더라 라는 플레이도 있었는데 파켓이 무너지고 패스할 시간이 없어지면 너무 판단이 좀 흐려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뷔했을 때 처음 템파베이전 거기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경기들만 오히려 좀 못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맞아,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당황하는 듯한 그런 그게, 느낌이 좀 그쵸.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템파베이하고 첫 경기했을 때는 본인이 아직 프로에 와서 경험이 없었으니까 패스러시나 NFL의 패스러시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고 자신감 있게 패스를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한 수비들을 만나서 미네소타 만나고 뉴잉글랜드 만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를 맞고 매가 아프다라는 걸 느끼고 알아버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매가 아프다라는 걸 뇌가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모를 때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는 플레이가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되더라 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쿼터백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뭐 쿼터백만이 아니라 누구나 성장하다 보면 이제 좀 업앤다운이 있는데 처음에 데뷔했을 때보다는 조금 기량이 오히려 좀 못한 게 아니냐. 매 맛을 알아버렸다. 네, 그래서 빨리 그걸 좀 극복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전 이제 학창 시절에 매를 정말 많이 맞아봤는데 이게 매가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거든요. 그냥 맷집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좀 지금 그래서 이제 싶습니다. 빨리 그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네. 거죠. 데니얼 존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매를 정말 많이 맞아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자이언츠 상황을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뭐 금방 극복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데니얼 존스가 아니 근데 강하게 키워야죠. 매를 많이 맞을 것 같다. 네. 데니얼 존스가. 그럼요. 강하게 커야 됩니다. 강하게 크면
강해져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이제 LA 차저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말 이번 시즌 현재까지 이 경기력이 정말 기복이 있는 두 팀인데 그런 두 팀이 만나가지고 이 의외에 좀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팽팽했고요. 네. 사실은 두 팀 다 진짜 뭐 저희가 이제 이 경기 예측할 때 예측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끝까지도 알 수 없는 경기였죠. 맞아요. 그만큼 팽팽했고 저는 이 경기에서 사실 경기를 안 보신 팬분들이 있다면 그냥 마지막 드라이브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사실 이제 승부가 결정이 그렇죠. 났고 이 차저스의 마지막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차저스의 최근 특성을 정말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면 23대 20으로 3점 뒤짐 상황에서 마지막에 44초를 남기고 터치다운을 했는데 리플레이 리뷰에서 번복이 그렇죠. 돼서 번복됐죠. 터치다운이 아니라 엔드존 바로 앞에서 이제 태클이 됐다고 그래서 1야드 앞에서 퍼스트 앤 골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터치다운이 무효화되고 다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양 팀이 페널티를 주고 받았었고 퍼스트 앤 골 상황에서 터치다운 런을 했는데 리플레이 리뷰에서 또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노게인이었다. 그러니까 터치다운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세컨 앤 골이 됐는데 세컨 앤 골에서 다시 한번 런을 했는데 터치다운이 안 됐죠. 근데 터치다운 안 된 것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펌블 한 게 돼서 거기서 사실 이제 테너시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경기가 여기서 끝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이 세 번의 과정에서 리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가 번복이 되고 하면서 그 차저스가 리드를 잡았다 취소됐다 잡았다 취소됐다 하면서 정말 이 차저스 팬 입장에서는 정말 화도 나고 울분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저스가 올 시즌만이 아니라 최근 그 몇 년의 트렌드를 보면 정말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런 시즌 그다음에 이런 경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하나가 차저스의 특성을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차저스 팬 힘들게 하는 팀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멜빈 고든 그렇죠. 홀드아웃 왜 했나? 그 맞아요. 그래서 까불지 마라. 그래서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팀 입장에서는 제 장기 계약 안 하기 잘했다. 네. 버티기 잘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든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제 5년차 이제 5th year 옵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즌 끝나고 이 상태로 끝나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괜히 홀드아웃 했다가 훈련도 못하고 경기 감각 떨어져서 지금 계약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성적만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구단에서 얘 홀드아웃 했던 애인데 얘 나중에 또 반기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말 그 홀드아웃은 정말 실패한 홀드아웃이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맞습니다. 그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차저스에서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런 정말 1야드 전진을 못하면서 승리를 못한 이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 직후에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야드도 전진할 수 없다면 이길 자격이 없다. 사실 이게 진짜 1야드도 다 같은 1야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풀 1야드가 있고 인치스. 인치스가 있는데 이거는 인치스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린 감독이 그럼 이제 이길 자격 없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3연패잖아요. 근데 3연패도 덴버, 피츠버그, 테네시 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당연하게 이기는 경기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겼어야 될 경기. 그 경기들을 다 놓치면서 2승 5패가 됐다. 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이제 리그가 좋은 스케줄을 짜줬는데 그 경기들을 이겼어야 되는데 놓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기들이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시카고 원정, 그다음에 그린베이,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클랜드 원정. 오클랜드 최근에 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치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겼어야 될 경기들을 못 이기고 나니까 이제 어려운 경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차저스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잘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린도 위험합니다. 네. 지금 위험한 후보군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 정도 전력을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죠. 테네시는 사실 이번에 지난주부터 이제 선발이 바뀌었죠. 주전 쿼터백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테네일이 나름대로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쿼터백 체인지를 할 때 이제 뭐 기대하는 게 급격하게 전략이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하거든요. 엄청나게 갑자기 전력이 상승하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팀이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하고 뭔가 좀 스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테네일이 그 정도는 해줬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마리오타보다는 나았다. 나았다. 그래서 사실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312야드 패싱, 네. 그다음에 패서 레이팅이 120이었거든요. 나름 괜찮았다.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로 패싱이 되니까 데릭 헨리가 살아나더라. 그래서 데릭 헨리가 100야드 조금 안 되는 러싱에 터치다운까지 하면서 이게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런 패스의 균형이 잘 그래도 맞으면서 그래도 모처럼 테네시가 23점까지나 득점을 하더라. 라는 거죠. 전 사실 이렇게까지 테네시 타이탄스가 잘할 거라고, 특히나 이제 라이언 테너힐 체제로 이제 바뀌는 첫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중간에 교체가 됐고 이 경기에서 이제 처음 선발로 나오는 경기였는데 테너힐이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전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동안 이제 테네힐에 대해서 올 시즌에 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저는 테네힐이 NFL에서 주전급 쿼터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오타가 뛰었으면 보여줬을 모습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테네힐에 대해서도 그냥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좀 봐보면 테네힐이 운동 능력이 나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텍사스 A&M에서 쿼터백을 했었는데 쿼터백 하기 전에 사실 와이드 리시버를 했었거든요. 리시버를 하다가 쿼터백으로 전향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은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쿼터백을 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 파켓 패서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따금씩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풀 시즌을 다 뛰면서 주전으로 뛰면서 그 어떤 팀이 겪는 어쨌든 그 업앤다운을 다 겪으면서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는 쿼터백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증명이 됐죠. 그게 이제 마이애미에서 7년간 주전 쿼터백으로 뛰면서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전 쿼터백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딱 이게 테너힐한테 맞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이 부진할 때 나와서 팀에게 뭔가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이 정도의 역할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래서 보면은 저는 뭐 사실 뭐 김민준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즌 내내 메리오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마리오타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테네힐이 몇 경기를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모습만 보여주면 성공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네힐이 1년 내내 이렇게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이제 다른 팀들이 거기 또 캐치업을 할 거고 그러면 전략이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테네힐도 주전 쿼터백일 때 보여줬던 그런 업앤다운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저는 결국은 마리오타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희 이제 시즌 프리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리오타와 윈스턴의 어떤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지난 경기 이제 선발 쿼터백으로 나왔다가 교체되면서 이미 이 타이탄스와 마리오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시즌 계약 마지막 해고 중간에 마커스 마리오타를 다시 데려와 봐야 메리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너힐 체제로 이 상태로 가는데 성적이 잘 난다. 그러면 굳이 테너힐을 바꿀 이유가 없고 성적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올 시즌 마지막인 마리오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마리오타는 이번 시즌 더 이상 선발 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이제 라이언 테너힐이 올 시즌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주전 쿼터백을 시키진 않겠지만 이 선수가 브리지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쿼터백을 내년에 드래프트에서 뽑고 이 선수에게 브리지 쿼터백을 1년 혹은 2년 이 정도를 이제 주고 이제 실질적인 이 쿼터백, 이 새로 뽑은 쿼터백에게 레드 셔츠를 입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즌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오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메리오타가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쨌든 이제 그 메리오타가 무슨 운 좋게 나중에 정말 돌아왔는데 정말 엄청난 기량을 발휘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리란 보장도 없지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메리오타에 대한 평가가 끝났는데 테네힐로 갔다가 나중에 마리오타로 돌아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브레이블의 잡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브레이블 감독이 그러면 테네시 타이탄스가 앞으로 뭐 연승을 하고 그럴 정도의 기량의 팀은 아니고 본인이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1승 1승이라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팀 그 쿼터백을 바꿨다는 의미는 조급하다는 얘기죠. 조급하고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써봐야지라는 카드를 바꾸는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만약에 테네일도 한 두세 경기 가다가 이제 상대편들이 다 이제 읽어서 테네일이 또 이 경기만 못한 모습 그럼 사실 이제 또 메리어타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백앤포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메리어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막판에 마리오타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갑자기 불 붙어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한다? 사실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 거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가 다른 마커스 마리오타를 재계약할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이미 충분히 속았다. 네. 그럼요. 5년 봤으면 됐지. 그렇죠. 5년 봤으면 많이 봤죠. 그럼 5년 봐온 모습이 있는데 이 선수가 한두 경기 잘한다? 헤이 안 속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는 저도 마리오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마리오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브레이블에 잡이 걸렸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다음 경기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맞대결이었는데요. 36대 25 이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게 패트릭 마홈스, 디션 왓슨이잖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현지 중계진들이 자막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세 선수의 이 성적과 현재까지 네. 이제 드래프트 픽 이 선수가 2번이었죠. 아, 트루비스가 2번. 네, 2번 그리고 이제 10번이 마홈스, 12번이 디션 왓슨이었는데 고 나오고 밑에 이제 이 선수의 현재까지 데뷔 이후의 현재까지의 성적 전체 야드 터치다운. 근데 의외로 이제 왓슨이랑 마홈스가 너무 좋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가 좀 딸리는 스탯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내용적인 측면도 사실 비교할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뭐 이렇게 김민준 아나운서 전에 이제 뭐였죠? 마거트? 이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면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이제 자꾸 인식이 되냐면 트루비스키와 마홈스가 동기라는 걸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닌 것보다도 제 머릿속에는 이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트루비스키는 아직 되게 이제 젊은 선수, 어린 선수. 네. 근데 마홈스는 되게 베테랑인 것 같아요. 아. 마홈스는 이제 사실 디션 왓슨도 이 선수들은 진짜 NFL에서 진짜 몇 년 뛴 선수들 같아요.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동기였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지난주는 트루비스키가 안 나왔으니까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가 원래는 베어스가 3번 픽을 갖고 있었는데 3번을 트레이드업 해가지고 2번으로 가서 뽑은 선수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의 어떤 현재까지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라고밖에 좀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해만 해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그러면 사실 기대가 되게 컸고 이번 이제 시즌 전에 맷 내기 시스템에서 이제 네. 두 번째 해 그래서 좀 더 이게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트루비스키만이 아니라 공격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죠. 네. 그런데 뭐 진일보가 아니라 퇴일보였어요. 1번가요? 네. 2번가요? 뭐 어쨌든 네. 근데 진짜 상당히 실망스럽죠.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쉽고 저는 이제 사실 뭐 좀 이따 이제 베어스 수비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특히 이제 세인츠를 보면서 아 내가 우승 예상했던 팀 바꾸고 싶다. 저는 이제 뭐 이글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갈수록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세인츠 정말 강하구나. 세인츠로 바꾸고 싶다. 최소한 이제 어쨌든 NFC에서 우승 후보는 세인츠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아직 정규 시즌 절반도 안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기도 하고 이글스에 대해서 아직도 뭐 사실 시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 절반 정도 치른 상태에서 봤을 때 세인츠 정말 잘한다. 더군다나 브리지워터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 엄지손가락을 다치신 그분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 다음 주에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팀이 더 강해질까. 그러니까요. 브리스가 빠진 상황에서 브리지워터가 들어와서 지금 주전으로 5승 무패인데 그러니까 팀이 6승 1패죠. 그런데 이날 베어스하고 상대할 때는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이게 우승 예상팀을 바꾸고 싶다까지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강한 수비를 원정에서 상대했잖아요. 그런데 이날 세인츠를 보면 브리스만 빠진 게 아니라 카메라도 빠졌고요. 카메라도 없었죠, 맞아요. 제렛 쿡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차 떼고 포 떼고 경기를 했는데 이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까 스코어 36대 2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날 스코어는 사실 36대 10에서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파이널 스코어만 보면 아 그래도 뭐 11점 차이 나름 팽팽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생각하실 수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죠. 절대 아니고요. 4쿼터 한 4분 30초 정도 남을 때까지 36대 10이었어요. 사실 그나마도 이 와이드 리시버 코드를 패터슨 선수가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정말 일방적인 경기였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경기 초반에 이 102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의외로 시카고 베어스가 이거를 추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줬지 거기서 끝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공격이 안 되니까 결국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스페셜 팀스에서 득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전반에 12대 10이었잖아요. 12대 10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시카고 베어스 수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했던 게 뭐냐면 베어스 수비가 강하긴 한데 꼭 베어스만이 아니라 어느 강한 수비라도 공격이 무너지면 제가 계속 유기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수비가 그만큼 필드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수비도 지칩니다. 근데 이날 보면 그 베어스가 어느 정도까지 공격이 안 됐냐면 전반에 12대 10이니까 뭐 나름대로 타이트했다고는 하지만 후반에서의 첫 세 번째 포제션이 첫 포제션은 공을 잡자마자 첫 플레이에서 펌블 13초 공격했고요. 두 번째 포제션은 3앤아웃 1분 49초. 세 번째 포제션 3앤아웃 1분 11초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한참 수비하고 와서 이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초 쉬고 다시 나가고 그리고 또 수비하고 들어와서 1분 49초 쉬었다 다시 들어가고 1분 12초 뛰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은 베어스 수비 아니라 지금 페이트리어트 수비 아니면 옛날에 85년 베어스 수비라도 이렇게 뛰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모든 게 유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베어스가 부진한 원인은 수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이 무너졌다. 근데 그게 이제 트루비스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숀 맥베이의 공격도 이제는 리그가 캐첩하고 있지만 맷 내기 공격에도 리그가 다 캐첩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루비스키도 부진하지만 저는 진짜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베어스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조던 하워드를 이글스를 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베어스 공격이 잘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던 하워드와 타릭 코헨의 이 조합. 그래서 진짜 전형적인 파워러셔와 그 어떤 그 멀티퍼퍼스 러닝백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공격 옵션이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트루비스키가 쓸 수 있는 옵션도 많아지고 러닝 공격이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조던 하워드가 빠지고 타릭 코헨이 그 어쨌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던 하워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데려온 마이크 데이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인으로 이제 드래프트한 데이빗 몬커머리가 조던 하워드의 역할을 못 채워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타릭 코헨도 본인이 해야 될 이제 변칙 플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역할마저도 잘 못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화가 깨지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균형이 깨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강점인 수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러싱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세인츠는 사실 이제 잉그램을 잡지 않을 때 왜 잡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엘빈 카마라 선수가 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타비우스 머리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쵸. 머리 선수가 그 공백을 전혀 느끼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쵸. 머리 선수가 또 잘해줘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죠. 세인츠는 브리스가 빠져서 걱정했는데 브리지워터가 들어와서 그걸 메워주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빠졌는데 라테이비에스 머리가 들어와서 그걸 또 메워주네. 정말 이런 것들이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채워주다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뎁스 플레이어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잘해준다라고 하면 세인츠가 정말 그다음에 수비도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인츠가 지금 정말 약한 부분들이 없는데 이 전력이 진짜 이제 풀 스트렝스로 복귀가 되면 브리스 돌아오고 엘빈 카메라 돌아오고 그러면 정말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슈퍼볼 예상팀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모로 이 모든 포지션에서 여러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지난 시즌 이제 트레이드로 합류했던 뭐 일라이 애플 이런 선수도 코너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냥 뭐 백업 선수들 뭐 주전 선수들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혔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부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주전들이 부상으로 나갔는데 팀이 무너지지 않고 네. 이렇게 뭐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인츠는 다음 주에 그분이 돌아오시면 더욱 더 강한 팀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런 다음 생각이 주에 드네요. 이제 애리조나하고 붙기 때문에 그건 3부에서 한번 좀 얘기를 네. 해보기로 하고요.